truth about memoirs. 우리 오늘 제목이 The Truth 진실인데 memoir 발음이 앞에 A의 발음에 강세가 가는 발음 조심해. memoir 아니고 memoir. 밑에 설명 나오겠지만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발음 좀 그래요. memoir 회고록이야. 회고록. 그러니까 내가 지난 일에 있었던 걸 다시 떠올려보면서 적는 것에 대한 진실. 회고록에 대한 진실. 이렇게 단어 먼저 적을게. 너무 이쪽으로 친구 쳐서 적었구만. 첫 번째 technically 유사고요. 오늘 표현을 섞었지만 오늘 뜻은 엄밀히 말하자면 자 단어에서 느낄 수 있겠지만 technical 기술적인 이 말이 있다 그죠? 사실 기술적이라고 해석됩니다. 표현을 보면 technically 첫 번째 보면 a technically advanced society 뭐 과학 기술이 발달한 사회 그래서 기술적으로라고 해석할 때도 있다는 말이야. 근데 두 번째 뜻은 technically speaking 요거 많이 써요. 앞에 혼자 튀어나와서 이때는 해석하자면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말로 그렇게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좀 따져서 얘기하자면 이걸 기술적으로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characterization characterize 아마 동사의 명사형을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성격 묘사 정도 할게요. characterize 하면 성격을 묘사하다 그런 동사였겠지. 세 번째 contradict 부인하다 또는 어떤 사실을 반박하다 아니야. freely 어렵지 않지? 자유롭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facet 이 단어 많이 쓰죠. 어떤 것의 측면, 양상 뭐 이런 뜻으로 incredible 믿을 수 없는 그만큼 놀라운 영역풀이 가볼게요. 첫 번째 technically 다음은 F 아주 엄격한 설명 또는 규칙에 따르자면 이 말. 두 번째 성격 묘사는 E writers portrayal of character E 너무 이쪽으로 붙였어. 3번 contradict 부인하다 D deny the truth 맞네. D 4번 freely 자유롭게 C without restraint 제약 없이. 그 다음에 5번의 first 측면 A 같은 말이다 그치? aspect angle 6번의 incredible B amazing. 넘겨서 이 단어 볼게요. 1번의 장르 우리말로 장르라고 하죠. 이게 장르 약간 형식 뭐 SF인지 로맨스인지 그런 장르. 두 번째 comprehensive 국가 complete covering everything 어떤 것을 완전히 담고 있는 포괄적인. 그 다음에 chronological 요거는 이 chrono라는 단어가 앞에 정조사도 있지만 사실 시간순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만성적인 질병 오랫동안 끌어오는 그런 질병도 그런 단어 붙죠. 그래서 chronological 하면 연대순이라는 건 시간 순서대로 이 말이고. 9번에 chronicle 단어 나온대. 동사 describe a series of events 어떤 사건의 순서를 묘사하다. 이거는 얘는 어떻게 적냐면 연대순으로 뒤로 하다. 네 번째 compelling 강요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말 뜻이 강력한 또는 약간 설득력 있는. 다섯 번째 inherently 이 단어 많이 쓴다. 선천적으로라는 말은 타고난 또는 내재적으로 이미 자신의 손에 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내재적으로 조금이나 본질적으로. 영영풀이에는 by nature 타고난. 그 다음에 6번 insurmountable 단어
동사에 지금 앞에 이미 반이어가 붙었고 ABL이 붙었지. overcome 할 수 없는 그리고 할 수 없는 debilitate 동사의 ing 뭐하게 만드는 쇠약하게 하는 영역으로 다른 거 볼까? having a weakening effect 점점 약해지는 영향을 가져오는 할머니 단어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접두사의 포스트 단어를 알아두면 돼. 어떤 단어 앞에 포스트가 붙으면 후에라는 뜻이거든. 뭐 생애 제2차 대전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이 펄텀이 산후거든. 출산의 의미야. 그래서 after childbirth라고 돼 있지. 형용사고요. 산후의. 그 다음에 이번 단어는 있습니다. 조금 출자 같은 거 조심해야 될 단어를 보시고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기억하면 됩니다. 오늘 내용은 회고록에 대한 진실과 우리가 알고 있는 회고록과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아. 가본다이. A memoir is a type of autobiographical writing. 맞아. 회고록은 일종의 자전적인 글쓰기야. Memoir is a French word that means memory. 맞아. 영어로 메모리를 뜻하는 프랑스어네요. In a memoir, the author recalls meaningful experiences in his or her life. 맞아. 이 회고록에서 작가는 자신의 일생에서 아주 의미 있었던 경험을 회상합니다. While the memoir is a subclass of the autobiography genre, it is actually quite different from an autobiography. while를 뒤에다 붙여주면 돼. 이 회고록이 subclass, 이 접두사 sub은 하위, 더 아래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자서전 장르의 하위 목록이기는 하위 범주이기는 하지만 사실 꽤 달라. 뭐 자서전과는 꽤 다르다. 그럼 우리가 뭐 글쓰기 아니 뭐 글의 장르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하면 자서전 목록의 밑에 붙는 장르가 이 회고록이라는 건데 사실 회고록과 자서전은 꽤 다르다. An autobiography is a work of nonfiction that is a comprehensive, chronological account of a writer's entire life story. 자서전 작품이라도 픽션의 포괄적이고 연대기적인 작가의 전체 삶의 이야기를 담아. 맞아. 자서전은 사실 논픽션, 실제 이야기죠. 픽션이 소설이란 말이야. 실제 이야기의 작품이야 돼. 어떤 거 포괄적이고 연대순으로 설명해주는 작가의 전체 이야기니까 처음부터 일단 태어나서 끝나고 어쨌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서전이죠. 두 번째 어카운트로 가는데 여기 어카운트가 오늘 설명이에요. 설명. 그치? 여기에 어카운트는 설명, 어떤 이야기, 말 이렇게 나오지. 우리가 어카운트에서 많이 쓰는 뜻은 제일 먼저 뭐 있냐? 어카운트 뭐였어? 이걸 제일 많이 쓰지 않잖아. 계좌, 배자. 무슨 계좌? 뱅크 어카운트, 은행 계좌 있나? 있겠지. 은행 통장 있으면 있겠지. 세 번째는 맞아, 계정. 우리 요즘에는 이 구글 계정 있나? 이렇게 좀 쓰고 싶어요. 이메일 어카운트 이런 거는 계정이라. 사실 이런 뜻 말고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회계라는 거 알아? 회사의 회계는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말하거든. 이게 회계에서 장부도 많이 써요.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오늘은 설명, 이야기, 말 이런 뜻이야. 첫 번째 뜻으로 썼어. 자 그러면 자서전이라는 건 순서대로 이렇게 써놓은 거구나. 근데 An autobiography usually requires research into dates, places, and events, while a memoir is shorter
and focuses on parts of a writer's life recalled from memory. 자사전은 보통 요구한다. 날짜, 장소, 그리고 사건의 조사를 반면 반면 그 회고록은 더 짧고 부분들에 집중하는 반면 그 기억으로 더 상기되어진 작가의 인생이 맞아. 어떤 것을 할지 자서전은 정확한 시간, 날짜 뭐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는 반면에 회고록이라는 것은 좀 짧고 이 기억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It presents pivotal, life-changing events that have shaped some facet of the author's identity. 그것은 나타난다. 중심이 되는 삶의 변화에 그 일들을 숨겨진 측면. 어떤 측면 작가의 정체성. 이때는 정체성. 이 작가가 어떻게 해서 이 작가가 되었는가라는 다시 해볼게. 이것은 보여주고 있어. 맞아. 피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삶을 바꿀 만한 사건들을 제시해준다고. 뭐 해주는 작가의 정체성의 어떤 측면의 이 모양을 만들었던 어떤 형성하게 도움이 됐던 사건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So, while an autobiography is an objective retelling of facts, a memoir tends to be more emotional. 그래서 반면 감정적인 경향이 있다. With compelling plots and sometimes almost literary characterizations of real people. Many memoirs read like novels. 맞아. 설득력 있는 줄거리, 때로는 실제 인물의 문학적인 성격 묘사를 해서 많은 회고록들이 소설처럼 익히기도 한다. 첫 번째 단락 자서전과 회고록은 이렇게 다르다. 설명했어. 두 번째. An early example of a highly praised memoir is a book published in England in 1821 called Confessions of an Opium Eater by Thomas de Quincey. 매우 칭찬받았던 회고록의 한 예를 들어보면 영국에서 1821년에 출판된 책인데요. 책 이름은 Confession. 굳이 우리말로 할 필요는 없지만 고백이란 뜻이지. 그리고 나중에 적어야 돼서 오피움이 그 아편이거든. 아편을 먹는 어떤 이 아편쟁이의 고백이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토마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적은 책이야. The book describes in detail de Quincey's addiction to opium and alcohol. 이 책은 맞아. 이 술에 중독된 모습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It was widely praised, not only for the incredible details of addiction it presented, but also for the clues into the psychology of addiction. 그것은 널리 칭송받는다. 놀라운 중독에 대한 놀라운 상세뿐만 아니라 그것이 표현했던 단서에 대해서도 중독의 심리학에서 맞아. 그러니까 이 책이 칭찬받았던 이유는 이 책에서 보여주는 정말 상세하게 묘사하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 앞편의 심리적인 거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 세 문제 나오는 것 같다. 그자 뒤로 넘겨서 B2번입니다. 이 책은 널리 칭찬받았다. 책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B2번의 이세에 가리키는 말은 이 책을 뜻하는 것이다. 어부. A more modern example of a best-selling memoir is by Frank McCourt. 더 현대적인 예시는 가장 많이 팔린 회고록의
제 맞아.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예를 하나 갖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팔린 이 회고록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In his book, Angela's Ashes, McCourt recounts his childhood in Ireland and New York City. 그의 최근작 라스 애시스에서는 맥콜트가 이야기한다 그 유년기를 그 아일랜드와 맞아. 리카운트는 이야기하다 말하다. 근데 McCourt grew up poor, with a mostly absent father and a mother, Angela, who raised her children despite tremendous financial and personal obstacles. 아버지와 어머니 뭐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장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 두 번째 단락은 이 회고록의 예시를 들어줍니다. 아주 초창기 칭찬받았던 이 책이랑 근대에 또 출판된 책에 대해서 설명하네요. 세 번째 The memoir is a genre with a wide appeal. Why are memoirs so popular? 맞아. 어필은 약간 뭐 관심 이런 뜻인데 with a wide appeal 그러니까 아주 널리 읽히는 장르다.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One reason is that people are inherently curious about other people. 맞아. 그렇게 타고났단 말이야. 다른 사람 어떻게 사나 궁금해한다고. We might know the intimate details of the lives of only a handful of people, such as our family members or our close friends. 맞아. 핸드풀은 이게 우리말로 한 움큼이거든. 그만큼. 그래서 많지 않다는 뜻이야. 소수의. 물건으로 지금 진짜 한 움큼 손에 한 번 지는 요 정도를 뜻하는 거야. 사실 우리는 긴밀하게 아는 거는 우리가 정말 아는 몇 명 사람밖에 없어. 뭐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친정, 친한 친구 정도의 밖에는 몰라. 하지만 But when we read a memoir, we can enter into the world of the writer and find out what it is like to experience something we may never experience. An incredible adventure, a great loss, or a seemingly insurmountable problem. 마지막 우리가 회고록을 읽을 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세계의 작가의 그리고 찾을 수 있다 경험이 어떤지, 그치? What, like 하면 how의 의미니까 경험이 어떤지, 어떤 거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거 놀라운 큰 상실과 그리고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맞아. 보기에 극복할 수 없는 문제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왜 사람들이 그러면 이 회고록을 읽는가라고 했더니 이유는 간단했네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생활이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뭐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연예인들이 신비에 이렇게 쌓여있는 연예인들이 예능에 나오는 거야. 열광하죠. 왜? 그 사람이 인간적이고 저 사람도 똑같네. 뭐 밥 먹고 친구 만나고 사는 거 다 똑같네.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좋아한다는 거지. 이유에 설명했어. 알겠지? 네 번째. Memoirs can be appealing because true stories are often more powerful than fictional stories. 회고록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실된 이야기가 가끔 더 강력하기 때문이다. 허구 이야기들. 맞아. 소설보다는 진짜 겪은 이야기가 더 어필링, 매력적일 수 있다고. For example, many readers of Elie Wiesel's memoirs about his experiences in a Nazi concentration camp are struck by the fact that this is a real person who has lived through incredible adversity to tell his story. 실험한 독자들 회고록에 그의 경험을 하나
경험에서 리더를 조금 해볼게. 사실 정확한 수식의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많은 독자들, 땡땡이의 읽은 이런 독자들은 동사가 are struck by 수동이다. 그래서 독자들이 뭐 한대? are struck by 어떻게 된 거고? 한 대 맞는다고 충격을 받는다고 뭐해? 이것이 실제 사람이라는 그 기억이 anniversary 역경 경을 그 사람이 이 이야기를 볼게요. 문장의 수식과 요거를 좀 끊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독자들 오구부터 캠프까지가 수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나치 컨센트레이션 캠프가 그 포로 수용소 같은데요. 이거 좀 조심해서 봐야 돼. 그래 강제 수용소 같은 거. 막 집중 캠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알겠지? 이곳에서의 경험을 읽는 이 많은 독자들이 충격을 받아. 뭐에? 팩트에, 사실에. 이 팩트 다음에 나오는 대스는 동격이다. 동격. 어떤 팩트에 충격을 받냐면 이게 실제 사람이라는 거. 모호한 이 엄청난 역경을 실제로 리프트로 겪었다는 이야기, 사람이라는 거에 충격을 받는다. 그래서 Brooke Shields, an American actress, wrote a memoir entitled Down Came the Rain, in which she tells of her debilitating struggle with postpartum depression. 브룩 실즈입니다. 브룩 실즈. 또 다른 예로 브룩실스라는 미국의 배우인데요. 이 여자가 Down Came the Rain, 우리말로 하면 뭐 비는 내리고 라는 제목에 붙은 회고를 썼는데 in which, 이 회고록에서 관계부사다 그죠? 그녀가 자신을 너무 쇠약하게 만들었던 경험을 묘사하고 있었대. 뭐 산후 디프레션, 우울증이다 그지? 브룩실스 모르시죠? 이분은 몇 년도생이시냐면 1965년생이시네요. 65년. 65년 키가 183cm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모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 잘 모르지만 리즈 시절에 엄청났어요. 저희 아버지보다 연상하죠. 준추라고 해야 되나? 리즈 시절에 이런 우와. 모습이었어. 그치? 약간 책받침 스타일 이런 이미지였어요. 대단하더라. 영화는 잘 모르겠는데 브룩실즈 이런 모습이었어요. 현재 근황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65세면 엄청 현재 근황 괜찮습니다. 살아계시네요. 65세 치고 굉장히 맞아. 왜? 이 돈으로 이렇게 하셨겠지. 바르면 젊어질 수 있죠. 맞아. 그 미국의 어떤 여배우는 뭐 엄청 나이 젊은 사람이랑 결혼했고 전신 성형에 몇 억을 탔어. 그 데미 무어라는 여배우. 옛날 인터넷 기사에 나와요. 한 20살 어린 남편이랑 가능합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 여자도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라는 것을 회고록에 적었더라. Women who have had a similar experience were able to see that other people struggle with the same things. 맞아, 꾸며주면 된다, 그죠? 여성들은 똑같은 것으로 맞아. 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왜 회고록이 매력적인가를 살펴봤더니 똑같잖아. 정말 이런 걸 겪었단 말이야. 놀라거나 아니면 저 사람들도 나랑 똑같은 걸로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걸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지. But are memoirs entirely accurate? Even the authors must freely admit that memories fade over time. 하지만 맞아. 전적으로 정확할까?
작가들도 인정해야만 한데 어떤 사실을 맞아. 이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fade, 서서히 사라진다는 걸 인정해야 돼. Events can be forgotten, left out, or told in a way that might technically contradict certain facts. 그 사건을 찾을 수 있다. 잊혀질 승리 때 어떤 말해줄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몇몇 사실들부터 맞아. 리버하고 많이 쓰지. omit, 빼다, 생략하다로 많이 쓴다. 그죠? 사건이 잊혀질 수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어쩌면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팩트와 반박되게 정말 반대로 적을 수도 있다. As readers, we should be able to trust the writer to be truthful most of the time, at least in intention. 독자로서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자를 어떻다고? 저자가 진실되다고 대부분의 대부분. 의뢰에서 적어도 의도적으로 맞아. 그 의도에서만큼은 이 사람이 일부러 거짓말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But several memoirs have turned out to be partially or completely untrue in ways that disappointed many readers. 하지만 몇몇 회고록들은 모습을 드러냈다. turn out 판명되었다. 뭐라고?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많은 독자들의 실망시키는 시키는 면에서 One extreme example was Love and Consequences by Margaret B. Jones. In it, Jones, who is part Native American, chronicles her tough experiences growing up in and around gangs in South Central Los Angeles.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마가렛 비존스의 Love and Consequence라는 책인데 마가렛 존스는 미국 원주민의 맞아. 이 사람이 미국 원주민이었나 봐. 크로니컬 연대순으로 기록을 했대요. 그 책에서 뭐를 힘들었던 경험들을 뭐한 경험 자라온 빈곤한 주기에서 맞아. 맞아. 로스앤젤레스 사우센트럴이라고 했으니까 이 지역에서 먹갱들에 둘러싸여서 살았던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을 연대수로 막 기록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The problem? Margaret Jones does not exist. She, like her so-called memoir, was pure fiction, invented by Margaret Seltzer, who grew up in a rich suburb and attended private schools. 문제는 마가렛 존스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대. 그녀는 so called는 우리 소위 이른바 뭐 이런 뜻이라면서 what is called 이렇게도 많이 했어. 소위 이 우리가 회고록이라 부르는 책에서 이 책은 뭐였어? 완전히 소설이었던 거야. 다 지어낸 거야. 누가 만든? 셜츠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어디 맞아 부유한 이 외곽 지역의 교회 지역에서 자랐고 맞아 프라이빗 스쿨을 했으니까 사회학교 굉장히 돈 많이 드는 그런 학교도 다녔던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다섯 번째 단락에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회고록이라는 거 믿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 여기 물론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만 In spite of som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truthfulness of memoirs, they remain a compelling literary form that will undoubtedly continue to touch readers in a fundamental way. 불구하고 남아있다. 감동적인
감동시킬. 영상이요. 맞아. 근본적인 면에서는 감동시킬. Publishing companies are starting to do background checks on authors to verify the events presented in memoirs. But they are not about to give up on a genre that has contributed so much to their profits and to the pleasure of readers. 출판사에서는 확인하기 위해서 사건들과 해오고요. 제시된 사건은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문법에서 많이 쓰는 수거가 be about to 부정사지. be about to 부정사 뜻이 뭐고? 전부 다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이게 첫 번째 뜻이야. 막 뭐뭐 하려고 하다가 1번 뜻이거든. 여기에서는 정말 막 뭐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뭐 할 생각이다 또는 의도이다 이런 의미야. 동사 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상 1번 뜻 그리고 우리가 수거책에 제일 많이 쓰는 to 부정사는 이 뜻이거든.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다고, 그치? 자, 출판 회사들이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는 거야. 정말 사실인가? 하지만 그만둘 생각은 없다고. 이 장르를 그만둘 생각은 없어. 어떤 장르? 때부터 꾸며주면 된다, 그죠? 자신의 이익에 그렇게 많이 기여했던. 그러니까 회사의 돈을, 출판사의 돈을 많이 벌어주잖아. 그리고 독자의 즐거움에 많이 기여했던 이 장르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여섯 번째 단락 마무리였습니다. 오늘은 회고록에 대해서 살펴봤어. 넘겨. 그 다음 사람에다 1번 true or false 해석하고 답할게요. 정답은 F. 연대수 기록 아니야. 이거는 연대기 아니다. 2번. 자서전은 전형적으로 덜 감정적이나 회고록에 비해서 맞아. 주로 맞죠. 회고록이 더 감동적이에요. 3번. 토마스 디컨 씨와 씨와 프랭크 메코트는 그 비슷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트루? 뭔 트루야? 펄스? 이 앞에 두 번째 단락의 두 글씨는 아편쟁이의 고백이라는 아편과 술에 찌를린 그거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옛날 초창기였고, 근대적인 예에서 프랭크 맥콜트는 뭐였노? 어린 시절에 대한 너무 어린 시절에 자랐고 아버지 없었고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볼스 4번. 맞아. 주변에서 성장한 거 아니다. 아니잖아. 좋은 집에서 살았더만. 5번. 맞아. 이 사실을 좀 더 신중하게 확인하기 시작했다. 맞습니다. 출은 1번. 오늘 글의 주제는 오늘 메모어, 그치? 회고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회고록의 좀 좋은 측면, 굉장히 감정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과 조심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 이거를 C에서 보면 프로스 앤 콘스라고 표현하겠어. 보통은 찬반이라고 얘기 많이 하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 조심할 거에 대한 얘기 C고요. 이번에 어북했었고 3번 세 번째 단락에 따르면 왜 회고록이 어필링 하느냐라고 했더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답은 A. 4번 네 번째 단락의 주된 목적이 뭐느냐라고 했더니 네 번째 단락은 이 얘기했어. 왜 어필링 하냐 했더니 실제 이야기잖아. 그치? 소설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4번의 정답은 B입니다. 밑에 Confession of Opium Eaters는 토마스 디킨스가 뭐에 중독됐었냐면 오피움, 아편이랑 두 번째 알코올에 중독됐었던 거. 안젤라 애쉬에서 프랭크 맥코트의 어린 시절은 뉴욕시티 그리고 아일랜드 두 개 바뀌어도 상관없겠어요. 세 번째 뭐라고 판명되었냐면 마가렛 존스 이 책을 쓴 사람은 실제로 exist 존재하지 않았더라. 올라가서 definition
입증한다. 뭐라 불리는 recalled from memory. 1번. 독자들이 like a novel, 소설처럼 읽습니다. 예를 들면 3번에는 보자. 어떤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냐면 psychology of addiction, 어떤 중독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실성 여부에 대한 이슈에서는 뭔가 memoir author admit that memories fade, 기억이라는 건 사라져 간다는 거. 어필은 we can enter the world of the writer, 작가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 conclusion, 결론은 이 출판업자들은 종종 이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있다. 네, 바로 끝낼게. 1번 혼자 브람 스토커스의 뭐는 캐릭터라이제이션, 드라큘라 백작의 묘사는 굉장히 심퍼세리, 무서운 게 아니라 동정적으로 묘사합니다. 2번 반대층, 그러니까 사건의 반대편의 목격자는 종종 뭐 한다? contrary, 반박한다. 진술을. 커플이 여전히 맞아,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한 상태인데 몇 년째 별거 상태야. 4번 그것은 incredible story, 조나단은 복잡한 인물이야. 많은 facets, S 붙여야 되겠다. 그죠? 형태 바뀝니다. 여기는 S.